네, 다음 달 15일부터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폭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납니다. 더 벌 수도 있겠지만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경제부 성승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가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확대가 되는데 의미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주가 변동폭 혹은 가격 제한폭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고 또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한계를 두는 건데요. 네. 특정 종목이 상한가를 쳤다, 하한가를 쳤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제한폭까지 올랐다 또는 떨어졌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지난 1998년 12월에 플러스 마이너스 1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로 오른 이후에 17년 동안 지금 유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음 달 15일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네, 무려 17년 동안이나 유지가 된 제한폭이 좀 더 오르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애초에 주가 변동폭 왜 정해놓은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는 그 주식이라는 것이 워낙에 좀 기복이 좀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라고 흔히들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우리 이제 주식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급락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가짜 백수호 파동이 퍼졌을 때도 우리 그 코스닥 지수가 심하게 흔들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흔히들 펀더멘털이 약하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 주식 시장이 좀 예전보다는 많이 튼튼해졌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대외 그런 변수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죠. 네. 그런데 변동폭이 뭐 조금도 아니고 2배나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많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위험해진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금 하루의 변동폭이 지금은 30%인데 이게 무려 60%가 되는 거거든요. 좀 극단적인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CG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제가 이제 술자리에서 지인들과 술과 마시다가 네. 한 주에 10,000원짜리인 A 회사 주식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다음 날 나 사야지 하고서 이제 상한가에 매입을 당연히 하겠죠. 네. 인기가 많으니까 상한가에 매입을 했는데 그날 바로 이 회사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소문이 딱 터지면 하한가를 바로 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네네. 지금이라면 이제 10,000원짜리를 11,500원에 사서 8,500원까지 떨어지겠지만 네. 다음 달 15일부터는 13,000원에 사서 이게 7,000원까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26%의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극단적인 예로. 근데 이게 앞으로는 46% 그러니까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손실을 보게 되면 상당히 타격이 크겠군요. 그런데 이걸 또 정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르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뭐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반대로 봐서 이제 하한가를 치던 주식을 샀는데 네. 호재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쳤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네. 지금은 계산을 해보면 35%의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게 다음 달 15일부터는 무려 85%까지 수익률이 85%요. 커지죠. 그러니까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것만 본다면 상당히 호재가 되는 거죠. 네, 물론 뭐 많이 벌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크게 잃을 수도 있으니까 투자자들은 좀 불안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갖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런 경우가 뭐 흔히 생기는 경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상한가 또는 하한가에 도달한 빈도를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9종목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코스닥도 20종목을 넘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여기가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5%면은 크게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또 상승 속도에 힘을 보태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대부분 종목에서 상한가에 도달한 빈도가 그 하한가 도달 빈도를 훨씬 앞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한가를 치면 사람들이 원금을 생각해요. 그래서 좀 팔지를 못하는 네. 그런 갖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오를 거다라는 그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훨씬 네. 더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수익을 내겠다고 들어가시는 건데 듣다 보면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가격 제한폭이 늘어난다면 좀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주식 시장을 볼 때 위험성이 높은 만큼 수익성이 높다. 이런 거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 대부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은행 예금 금리를 보면 대부분이 1%대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을 내가 은행 예금에 넣어놨다라고 가정을 해도 한 달에 이자 수익으로 손해 쥐는 게 1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자금이 펀드나 또는 직접 투자를 통해서 주식 시장으로 이미 흘러들고 있고 이게 변동폭이 더 커지면 더 많이 흘러들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안을 함께 내놨는데 이른바 시장 안정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개별 종목 주가가 10% 이상 급변을 하면 2분간의 호가를 둔 다음 모아서 그리고 단일가로 거래를 하는 일종의 냉각 기간을 갖게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지수가 10% 이상 급락해서 1분 이상 지속이 되면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것을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지금도 발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8% 그리고 15% 이상 떨어지면 각각 20분간 거래를 정지를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20% 이상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면 네. 시장을 마감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런 이제 보완 장치를 두고 있군요. 네. 그런데 왜 지금도 뉴스를 보면은 뭐 작전 세력들이 장난을 쳐서 뭐 주가가 크게 출렁였다 이런 소식들을 간혹 접하는데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악용될 소지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되게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주가 하락으로 차익을 얻는 이제 공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들의 공매도 표적이 됐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형주에 비해서 신용 잔고의 비중이 높고 고점 대비 낙폭이 커질 가능성이 큰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가격 제한폭 확대로 리스크도 확실히 커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 또는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이제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그 금융당국의 감시 그리고 처벌 수위가 훨씬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주식시장을 얘기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옐런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22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올해 안에 어느 시점에는 금리 목표치를 높이기 위한 초기 조치에 나서고 통화 정책의 정상화 절차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금리 올리겠다. 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미국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진 2008년 12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0에서 0.25% 정도로 초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건데 기준금리로 이렇게 유동성을 늘리는 거는 극단의 조치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아서 상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거론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미국의 본국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자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기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각국에 이렇게 뿌려놨을 텐데 여기서 신흥국 걸 먼저 이제 청산을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해당이 되냐 안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현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 그리고 경상수지의 그 흑자 수준을 본다고 하면은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측이 되기로 미국이 9월에서 12월쯤 그 사이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할 여력이 된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미국 경제 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그런 초저금리 정책 거기다 양적 완화까지 더하면서 막 엄청나게 돈풀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지표가 급격한 눈에 띄는 그런 성장세가 아니라 회복세가 아니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이거를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주가 변동폭 확대나 또 미국 금리 인상 아무쪼록 주식시장의 악재가 되지는 않길 바랍니다. 성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